안녕하세요. 메디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피디아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육아의 필수품, 흔히 쪽쪽이라고 부르는 공갈 젖꼭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와 다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놀랍게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물건입니다. 독일의 1473년의 책에 언급되었으니 사실상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먼저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볼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는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면 뚝 그치는 마법 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빠는 것은 하나의 욕구 충족으로 이를 이용하여 아이를 달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아픈 시술을 해야 할 경우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는 권고문이 있답니다. 혹시 영화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영화 돌연사 증후군은 1세 미만의 영아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빠는 것보다는 물론 공갈 젖꼭지를 빨게 하는 것이 좋겠죠. 손가락보다 공갈 젖꼭지가 치아 발달에도 더 좋고 위생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럼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면 좋지 않은 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이 모유를 일찍 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엄마의 유도 대신에 빨 수 있는 공갈 젖꼭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요즘 경향에서 공갈 젖꼭지는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므로 모유 수유 종료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갈 젖꼭지를 생후 12개월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벌어지거나 아랫니가 앞으로 나오는 등의 치아에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갈 젖꼭지 안에 과일이나 단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충치를 만들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유스타티오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입가귀는 유스타티오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귀가 멍멍한 경우 침을 삼키면 귀의 압력이 떨어져서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공갈 젖꼭지를 빨게 되면 이런 유스타티오관의 역할을 방해하고 귀의 고막에도 영향을 미쳐 중이염에 더 잘 걸리게.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공갈 젖꼭지 사용법을 다시 정리해보죠. 생후 12개월까지 사용하되 이후에는 중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개월 이후까지 사용하는 경우 치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준비하여 12개월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 기간 이후에 사용합니다. 모유 수유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 기간 이후, 대략 생후 6개월 이후에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성중이염을 앓는 경우나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 경우 공갈 젖꼭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갈 젖꼭지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중단해야 합니다. 위생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깨끗하게 소독해서 사용해주세요. 수유나 식사 대신에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지 말아주세요. 공갈 젖꼭지에 설탕이나 꿀을 발라주지 말아주세요. 분유통을 개조해서 직접 만든 공갈 젖꼭지 같은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가 공갈 젖꼭지를 씹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갈 젖꼭지를 씹다가 찢겨진 고무덩어리에 잘못하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아이의 올바른 쪽쪽이 사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